여기서는 위글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에서 위글러를 선택해서 위글러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 이 줌아웃 레이어에 포지션을 열고 첫 부분에 포지션의 키프레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가속이 끝나는 부분쯤에 키프레임을 또 하나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키프레임을 다 선택을 하고요. 이제 위글러를 보면 이 첫 번째 어플라이 옵션을 보면 이 첫 번째 옵션은 속도감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옵션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좌우나 위아래로 움직이게 할 거기 때문에 스페셜 패스로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은 스무스하면 부드럽게 움직이겠고, 제기드는 좀 격하게 움직이겠죠. 이건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일단 스무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얘가 X만 움직일 건지 Y만 움직일 건지, 아니면 X, Y 똑같이, 아니면 X, Y 다르게. 그러면 저는 모든 방향이 다 랜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All Independently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 프리퀀시는 이 선택한 키프레임 사이에 초당 몇 개의 키프레임이 나오게 할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매그니튜드 부분은 수치죠. 30으로 놔두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 기준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은 5, 30 그대로 어플라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해보면 이 정도 흔들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속을 줬죠. 그럼 뒤로 갈수록 흔들림이 나와야 되고 앞에선 흔들림이 없어야 되니까 앞에 부분에 키프레임을 몇 개를 홀스로 제거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뒤로 갈수록 키프레임이 많아지니까 뒤로 갈수록 흔들림이 많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흔들림이 이루어질 때 이 레이어가 컴프를 벗어날 때 잘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션 타일로 좀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 부분에서 모션 타일을 검색해서 더블 클릭으로 적용을 해주고, 미러 엣지에 체크를 한 후에 아웃풋 위드, 아웃풋 H 이 부분을 한 500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속되는 컴프를 만들고 나면은 이 가속 전과 가속 후에 또 각 씬들을 이어서 완성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저는 그러면 아까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이 씬들을 싱크를 맞춰서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었던 애들을 데려와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오다가 가속되는 컴프로 바꿔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캐릭터가 지금 싱크가 맞지 않게 먼저 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싱크를 맞춰서 그 다음 컴프가 가려질 때 끝날 수 있도록 싱크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속되는 카메라 워크가 끝났을 때 이렇게 폭발 씬이 한번 또 나오게 되죠. 그럼 이 씬을 또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컴포지션 세팅을 열어주고요. 이름은 엔딩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30초 정도로. 그리고 여기에 배그 컴프에 있던 애들을 다시 선택해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모든 애들을 불러 3D 레이어 체크. 그리고 다시 포지션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9번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그리고 뒤로 공간 배치를 해줄 건데요. 일단 8번, 7번은 Z축을 500으로 밀어줄 거고, 6번, 5번은 1000 500씩 더해주도록 합니다. 43은 1500, 21은 2000. 그리고 8번 컴프의 X축을 좌측으로 당겨서 옆에 위치시켜주고요. 7번 컴프는 우측으로 밀면 되겠죠. 그리고 6번은 또 좌측, 5번은 우측, 이런 식으로 공간 배치를 계속 해주도록 합니다. 자, 얼추 이 정도로 맞춰주고요. 여기서 다시 카메라를 선택해서 똑같은 세팅으로 넣어줍니다. 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좀 왜곡이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위치를 조금씩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일단 모든 애들을 선택을 해서 센터로 좀 맞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하나하나 또 섬세하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캐릭터의 높이도 좀 낮춰주고, 다시 카메라를 제외하고 모든 애들을 선택한 후에 높이를 좀 더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줌아웃되는 모션이 있어야겠죠. 카메라의 포지션을 열어서 키프레임 하나 주고요. 타임라인을 좀 늘려준 후에 1초에 키프레임을 밀어주고 처음 부분은 당겨서 카메라 밖으로 캐릭터가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두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F9으로 이식값을 넣어주고 Shift F3으로 그래프를 들어간 후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속성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선택 해제를 하시고요. 다시 포지션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프레임 선택한 후에 좌측으로 속도를 밀어주면은 감속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프 창을 다시 닫고 얘도 후동작을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름은 포지션이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널 오브젝트도 3D 레이어 체크, 모든 캐릭터를 다시 선택을 해서 포지션에 링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끝난 부분에 맞춰서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열고 키프레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생성된 키프레임은 3초 정도로 밀어주고요. 다시 키프레임을 또 그 자리에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디게이터를 3초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바꿔준 후에 Z축을 뒤로 조금 더 이렇게 밀어서 후동작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주고요. 얘도 동시 진행돼야겠죠. 그러면 두 개의 키프레임을 또 선택을 해서 카메라 워킹에 맞춰서 같이 이동되게끔, 여기서도 카메라의 화살표를 닫았다가 열어서 카메라 옵션을 열어주고 Depth of Field 1, 그 다음에 에퍼처는 100 정도로, 그리고 카메라 줌아웃이 끝나고 나서 후동작이 있을 때쯤에 인디게이터를 위치한 후에 초점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흐릿하게 보이니까요. 초점을 내리거나 올려서 또렷해지게끔. 자, 그럼 얘는 또렷해졌고 지금 뒤에 있는 애들은 조금씩 흐려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인트로를 보면 뒷부분에 폭발되는 씬도 볼 수가 있죠. 다시 엔딩으로 가서 공유된 파일 중에 폭발되는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고요. 얘를 엔딩으로 드래그를 하는데 제일 아래쪽에 드래그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가 폭발되는 게 잘 보이질 않으니까 얘만 솔로에 눈을 켜서 다른 애들은 다 보이지 않게 해주도록 하고요. 크기를 일단 300 정도로 키워주고 포지션도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이 그림 값을 빼줘야겠죠. 프리셋 부분에 키라고 검색을 하면 이 컬러 키가 있습니다. 컬러 키를 선택을 해서 스포이드로 그림 값을 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컬러 토러런스 부분을 올리면 그림 값을 더 빼줄 수가 있는데 적당히 저는 한 140 정도로 빼줬고요. HD를 하나 정도 올려서 좀 더 깎아주고 페더 값을 올려서 끝부분이 소프트해지도록 저는 한 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펙트 부분에 블러, 페이스 블러를 선택을 해서 한 1 정도 넣어서 살짝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색깔의 가독을 올리기 위해서 프리셋 부분에 커버를 검색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어두운 쪽은 좀 더 어둡게, 그리고 밝은 쪽은 좀 더 밝을 수 있게끔, 폭발이 좀 더 강렬해 보이게끔 커버 값을 이용해서 조절해줬고요. 이제 다시 솔로 체크 해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도록 하고요. 지금 처음에 폭발이 작은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레이어를 당겨서 싱크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나온 후에 폭발이 보일 수 있도록 캐릭터가 모든 화면을 가렸을 때 폭발씬에 컨트롤 시프트 D로 레이어를 잘라주고 앞부분 레이어는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나온 후에 폭발씬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토탈씬으로 가서 엔딩 콤프를 가속이 끝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협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 폭발씬도 처음에 흔들리면서 나오면 좀 더 다이나믹하겠죠. 다시 폭발씬으로 가서 모두 선택한 후에 필요없는 속성은 U를 눌러서 닫아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New
널 오브젝트를 하나 또 생성해 주고요. 포지션 위로 위치를 하고 이름은 위글이라고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널을 위글러에 링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위글의 포지션을 열어서 처음에 키프레임 하나 주고 카메라 워킹이 끝날 때쯤에도 키프레임 하나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키프레임을 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위글러를 이용해서 또 흔들림을 주면 되는데 저는 키프레임을 이번에는 10개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부분에만 흔들림이 빵 하면서 나오면 되니까 뒷부분에는 흔들림이 없어도 되겠죠. 여기서 키프레임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뒷부분의 흔들림이 좀 더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도록 키프레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래프 창을 열어주고, 자, 커브 핸들이 나왔을 때 커브 핸들을 좌측으로 밀어서 이렇게 감속으로 끝나게끔 프리뷰를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흔들리면서 들어오는 씬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닫고 토탈 창으로 넘어가서 배경 외에 필요없는 부분은 다 스피커를 꺼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카메라 줌아웃에 대한 구성이 다 끝났고요. 이제 몇 가지 합성과 좀 재미 요소를 주면 되는데, 자, 공유된 소스 중에 파티클과 스모그가 있죠. 둘 다 불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모그를 제일 아래쪽에 깔아주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봐서 지금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 배그 콤프에서 비지 레이어를 복사해서 불러주도록 하고요. 맨 아래로 위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스모그에 가려서 비지가 보이질 않는데 이 스모그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 위치가 좀 틀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얼라인 패널에서 센터 미드를 눌러서 꼭 위치를 맞춰주도록 합니다. 이 스모그가 나오는 것도 좀 싱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당겨서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과하니까 얘를 틴트를 검색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그럼 아래쪽에 화이트 톤을 배경 톤에 맞춰서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너무 안 보인다 싶으면 아래쪽 퍼센테이지를 좀 다운시켜서 좀 보일 수 있게끔 뒤쪽에 이렇게 스모그를 하나 깔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클을 맨 상단으로 불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얘는 블라인드 모드를 애드로 변경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폭발신으로 인디게이터를 위치를 한 후에 다시 파티클에도 틴트를 적용을 해주고요. 화이트 쪽에 있는 스포이드를 선택해서 이 주황빛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인트로에 이렇게 캐릭터가 살짝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퍼피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퍼피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전에 고래강좌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다같이 퍼피트를 썼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는 하나의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로 보이는 것처럼 퍼핏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제작이 된 거냐면, 자, 원본을 보면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될 부분만 따로 마스크를 땄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반전시켜서 몸을 따로 하나 만들어주고, 네, 팔을 또 하나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될 때 이렇게 비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의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마스크를 이 부분만 따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위아래로 좀 늘려서 이미지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구조로 제작을 해서 움직여야 될 팔 부분에 퍼핏을 이렇게 찍어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와 같은 모션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씬에서는 안경에서 빛이 반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일전에 리플렉션 강좌에서 다뤘던 기능이고요. CC 라이트 레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토탈 콤프에서 해당 씬이 나올 때 CC 라이트 레이를 검색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센터 값을 안경에 맞춰주면 어느 정도 번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컬러 프롬 소스에 체크를 해제를 하면 원하는 컬러 색상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빛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키프레임을 주면 됩니다. 일단 여기에 위치를 시켜준 후에
센터에 키프레임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씬이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사라지기 전까지 센터 값을 조절을 해주고, 키프레임 속성을 열어서 프리뷰. 그리고 처음엔 빛이 없다가 생겨야겠죠. 그러면 밝기에 키프레임 하나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뷰를 다시 클릭해서 키프레임 창을 또 열어주고요. 그리고 1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뒤로 좀 빼주고, 첫 부분엔 0 밝아졌다가 다시 꺼져야겠죠. 다시 끝부분에 0을 입력해서 빛이 보이지 않다가 보였다가 다시 꺼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반사되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배틀그라운드 로고 디자인을 따라서 제 닉네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건 다른 분의 강좌를 보고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분 강좌를 영상 정보란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 포토샵 강좌를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캐릭터 줌아웃을 잡았던 그 구조로 제작을 하시면 되니까요. 똑같이 제작을 해서 뒤에 합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멋진 인트로 제작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치킨 먹으러